1차 여당전쟁이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동아시아의 정세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다. 647년 신라에서는 상대등 비담이 명종과 함께 여왕을 반대하며 난을 일으켰고 그해 선덕여왕이 사망하고 진덕여왕이 즉위한다. 초기 반란은 비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김유신의 지략으로 10일 만에 진압되고 부족을 멸했으며 김충추와 함께 신흥권력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후 김충추는 고구려 외교를 만회하고자 외국에 사신으로 가지만 이 또한 별소득 없이 귀환하게 되자 그는 648년 당나라로 향한다. 당태종을 만난 김충추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장안에 머물고 담소를 나누며 당나라와 신라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당나라는 후방을 견제해줄 신라가 필요했고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할 신라는 당나라의 힘이 필요했다. 고구려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북동맹에 이어 신라와 당나라 간의 동서동맹이 이루어진 순간이 되고 남북연합과 동서연합의 동북아시아 대전의 서막이 된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평양 이북 지역을 당나라 영토로 이남 지역을 신라 영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후 649년 당태종이 사망하고 그의 구남 이치가 왕위에 올라 당보종에 즉위하고 신라의 진덕여왕은 치당태평송을 바치며 동맹을 굳건히 한다. 한편 백제의 의자왕은 의직, 은상 등을 보내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였고 신라의 김유신이 모두 막아내면서 소모전 양상이 지속되었다. 654년 신라에서는 진덕여왕이 사망하고 화백회의에서 왕으로 추대된 알천이 양보를 하여 김충추가 제29대 태종 무열왕에 즉위한다. 655년 백제의 의자왕은 고구려 말달과 연합하여 신라 이북쪽 변경 30여 성을 탈취하자 위기를 느낀 무열왕은 당에 구원 요청을 한다. 이후 의자와 응치세의 변화가 일어난다. 태자궁을 사치스럽게 수리하고 주색에 빠져들며 41명의 서자에게 좌평직을 하사해 관직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백제의 위기를 느낀 좌평 성충은 의자왕에게 반언하다 투옥되고 죽음 직전에 적이 쳐들어오면 육로는 탄현을 수로는 기벌포를 지키라 하고 옵사했다. 이어 좌평 흥수도 왕께 반언하다 고마미현으로 유배당하고 좌평 임자의 김유신과의 내통, 요녀 은보 등 백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한편 당나라는 659년 소정방이 서투르크를 완전 제압하여 고구려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무열왕의 요청으로 백제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당나라는 백제를 공격하기 전 서린귀를 보내 요동지역을 공격해서 고구려가 백제를 돕지 못하게 하고 백제 정벌을 위한 대규모 원정군을 준비했다. 660년 당나라는 소정방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13만 대군을 이끌고 서해를 건너 백제를 치게 하고 무열왕도 김유신에게 5만의 군대를 주어 출정시켰다. 전체적인 군사들의 움직임은 고구려 침략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보이면서 백제 조정은 방심하여 아무런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 남하하여 서해 덕물도까지 내려왔고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도 남천에서 북상을 멈추었다. 신라군에서는 태자인 김범민이 덕물도로 가서 소정방을 만나 백제 정벌에 대한 작전 회의를 하고 당군은 기벌포로 신라군은 탄현으로 향한다. 상황이 급변하자 의자왕은 다급하게 대신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했으나 좌평 이직은 당군을, 달솔 상영은 신라군을 먼저 공격하자고 의견이 갈렸다. 그러자 의자왕은 사람을 보내 유배 중인 흥수에게 물었는데 죽은 성충의 예언처럼 당군은 기벌포를 신라군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대신들은 흥수가 유배 생활로 왕을 원망할 거라 여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갈팡질팡한 사이 당군은 기벌포에 상륙하고 신라군은 탄현을 넘게 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의자왕은 의직에게 이만의 군사로 당군을 방어하게 하고
계백에게 5,000의 군사로 상영 충상과 함께 신라군을 저지하기 위해 급파한다. 백강에서 이미 상륙을 마친 당군과 마주한 의직 장군은 용감히 싸웠으나 수적 열세로 패하고 전사했으며 당군은 사비성을 향해 진군했다. 계백 장군 또한 탄현을 통과한 신라군을 상대로 황산벌에서 대치하여 4차례의 전투를 치러 승리하였고 신라군은 사비성으로 진군하지 못하였다. 수적 우위에도 패배한 신라군은 사기가 떨어졌고 이를 타개하고자 김유신은 김흥순의 아들 반굴과 김품일의 아들 관창을 차례로 1인 돌격으로 희생시켜 사기를 높여 백제군을 총공격해 전멸시켰으며 계백은 전사하고 상영과 충상은 30여 명과 함께 포로가 되고 신라군은 곧장 사비성으로 향했다. 나 당군 모두 사비성으로 몰려들자 의자왕은 방어에 유리한 웅진성으로 후퇴했고 왕자 부여태가 즉위하여 사비성을 지켰으나 곧 항복하여 함락되었다. 나당연합군의 속전속결 공격에 수도를 잃었으나 아직 지방군이 살아있는 의자왕은 나름의 방어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변고가 생긴다. 웅진성의 성주인 예식진이 배반하여 의자왕을 사로잡아 사비성에 머물러 있던 소정방에게 바쳐 포로가 되고 백제는 허망하게 멸망하고 만다. 한편 금돌성에 머물러 있던 무열왕은 백제 멸망 소식을 듣고 곧장 사비성으로 이동하여 소정방과 함께 의자왕이 술잔을 올리게 하는 굴욕을 준다. 이후 의자왕은 여러 대신 왕자들과 백성 1만 2천 명과 함께 당나라로 압송되고 사비성의 백성들은 약탈에 시달리며 백제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 후기 실학자 수남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는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한 풍왕을 마지막 왕으로 보고 있다. 백제왕으로 초대된 부여풍은 여러 장수들과 기나긴 백제부흥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